예, 안녕하세요. 엘리트 앰비션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라이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이 좀 많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정적인 자본으로 가장 베스트 투자, 합리적인 가성비 투자의 매물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양을 선호하죠. 근데 남양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정남향이 있는 반면 남동향, 남서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과 역세권이 다 있을 수 있는데, 학군만 있는 지역이 있고 역세권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가장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던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고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영원한 라이벌이죠.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면 좋긴 좋은데, 둘 중에 하나 포기를 한다면 어떤 지역적 특성에 맞게 내가 가장 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영원한 라이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동향하고 남서향을 좀 얘기해 볼게요. 남동향, 남서향. 정남향이 못 갔을 때, 남동향이나 남서향 중에 골라야 될 때, 먼저 그냥 다른 거 고려 안 하고 향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일조권 선호도로 봤을 때 거의 보통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보면 기본적으로 정남향이 당연히 먼저 선호하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도 남동향이 더 추천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 남서향,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신다. 근데 남동향 같은 경우는 자 보십시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서쪽으로 가지 않고 이게 집이 있는데, 더위를 잘 타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남동향. 그리고 아침형 인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후에, 이게 여름 같은 경우는 해가 떠서 서쪽으로,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는 뭐 저녁 7시, 8시까지도 해가 오랫동안 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해가 이쪽에서 비치잖아요. 이쪽에서. 근데 남동향은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서향보다는 조금 괜찮다, 시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남서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겠죠. 추운 겨울날 서쪽에서 햇빛을 내비치기 때문에 추위를 잘 타는 사람들에게는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향은 더위를 잘 타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저녁형 인간은 뭐냐면 이런 거죠. 해가 아침에 내가 밤을 새고 혹은 밤일을 하고 왔어요. 야간에 일을 하고 아침에 자고 있는데, 남동향 같은 경우는 해가 동쪽에 뜨니까 아무래도 뭐 블라인드를 치고 뭐 할 수 있지만, 해가 뜨니까 아무래도 햇살이 내려오겠죠. 뭐 빛을 오기 때문에 눈부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점들, 아무래도 내가 막았다 해도 좀 밝은 거는 좀 싫어할 수 있으니까, 저녁형 인간에게는 오히려 남서양 쪽이 맞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향으로 봤을 때 내가 실고주 입장에서 내가 어떤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내가 더위를 잘 타는지 추위를 잘 타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정남향이 아니라면 남동향, 남서향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패턴에 맞춰서 가면 될 것 같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군과 역세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군과 역세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고, 이것 또한 뭐 인프라, 일자리 다 중요한데, 자 오늘 이 시간은 학군하고 역세권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입지는 당연히 여러분 둘 다 있는 그곳을 사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고 학군만 존재하거나 혹은 역세권만 존재하거나, 역세권은 좋은데 학군이 좋지 않은 지역, 혹은 학군은 좋은데 역세권이 아닌 지역,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근데 그게 중에 한번 골라봐야 되는데, 차선책을 고른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확실합니다. 20평대 소형 평수, 뭐 24평, 25평, 26평 이런 소형 평수라면은 당연히 역세권을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쪽은 신혼부부, 젊은 부부, 그 다음에 1인 가구, 2인 가구, 아무래도 젊은 직장인 위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출근이랑 밀접합니다. 출근.
출근하려면 당연히 역세권이 있어야 되고, 역세권에서 전철, 지하철을 타야 되고요. 그만큼 버스, 자석버스, 광역버스 모든 게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 대부분이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을 20평대 소형 평수로 있을 때 그쪽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30평대 역세권 가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갔을 때 20평대 소형 평수가 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 30평대는 거의 대부분들이 뭐 방 3개, 똑같은 방 3개라고 하더라도 방 크기 혹은 거실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했어, 애를 낳았어, 아니면 우리 식구가 내 식구야, 아무래도 식구가 많다 보면 30평대 혹은 40평대 그 이상을 원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큰 집 살고 싶고, 내가 짐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2명이면 각각 방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혹은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어, 아버님과 같이 살고 있어, 그럼 방 하나 드려야 되고 내드려야 되니까 방이 아무래도 더 커야 되고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녀분들을 같이 키우고 더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군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30평대 혹은 40평대, 50평대는 학군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20평대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을 좀 파악을 해서, 지역마다 각각 특색이 있어요. 제가 어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역이 있을 텐데, 그 지역에 맞게, 특색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고, 혹은 나중에 내가 매도를 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가장 값을 잘 받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학군하고 역세권, 그 다음에 동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활동 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쨌든 영원한 라이벌, 영원한 라이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